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는 이 책입니다. 와튼 스쿨의 명강사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협상 모델에 대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협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협상 전략에 대한 세 가지의 큰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상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또 모든 비즈니스를 할지 모든 만남 가운데 협상이라는 것은 일상적입니다. 우리는 협상 속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죠. 윈윈 등등의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협상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윈윈 전략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협상하는 과정 속에 절망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에 좌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윈윈으로 바꾸기 위한 테크닉에 대한 것을 이 책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협상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상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말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삼천포로 빠진다는 용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할 때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항상 명심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윈윈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상대방이 이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최대한 그것을 내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협상하게 된다면 윈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그걸 잘 이해하게 된다면, 공감해주게 된다면 훨씬 협상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감정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주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고 고집을 부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의견도 다 싫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라는 거죠.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건방져 보이고 시비 거는 것 같아 보이고 싸울 것 같이 이야기한다면, 감정이 나빠지면 아무리 이성적인 이야기라도 목표 달성 못한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컨디션과 상황이라는 게 다 입장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회사 입장도 있을 거고 누구 입장, 다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윈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걸 단판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을 말합니다. 10가지를 다뤄야 된다면 쉬운 것부터 다 다뤄버리면 좋겠죠. 예를 든다면 10가지 중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되고 어렵게 3가 있다면 우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7개라도 해결하고 나면 거의 다 8분능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단판으로 그걸 끝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단번에 다 끝내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협상을 그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다른 대상을 교환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무형자산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제공하는 데서 따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을 얻게 된다면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또 제공할 수 있는 걸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는 큰 이득을 그에게 준 것 같은 모습이 돼서 협상이 용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표준 활용,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관을 고집하거든요. 상대방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의사결정하고 제안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가는 것이 바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합니다. 의사소통,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에 집중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걸림돌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차이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고 협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목록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사전 준비입니다.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즉흥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협상이 훨씬 더 부드럽게 원만하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협상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권하는 가이드라인 내지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것들을 하는 순서에 대한 것이 바로 협상 모델입니다. 협상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바로 4단계의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파악 및 목표 수립에 대한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협상에서 목표 수립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고 또 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구분도 하고 그리고 이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정해 보고요. 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잘 따져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파악 및 목표 수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1단계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협상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상황 분석입니다. 이제 분석이에요. 어떤 분석일까요? 니즈와 관심을 파악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안다면 유리하겠죠. 모든 면에서. 협상에 있어서 니즈와 관심 파악하는 것, 또 상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의 방식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표준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표준에 대한 인식은 상대방의 표준에 대한 인식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 상대방은 어떤 논리의 사람인가, 어떤 기준의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라는 거죠. 그런 걸 다 검토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목표를 재검토 수정할 수도 있겠네요. 1단계에서 말했던 게 목표 수립이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잘 연구해본 결과 필요하다면 목표를 가감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옵션 선택과 리스크에 대한 대처입니다.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겠네요.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설정하는 것, 또 이것을 도와줄 만한 코치랄지 아니면 제3자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대안들이 뭐가 있는 것인지, 또 프레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상대방이 이 정도 제안하게 되는 상대방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하는 것들이 이제 됩니다. 이러한 준비 다 마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가 협상이 되겠습니다. 행동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 협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다 하고 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인센티브 주고받을 게 무엇인지, 또 후속의 진행 팔로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협상을 진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뭡니까? 준비죠. 어찌보면 4번째 마지막도 사실 여기까지 준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일까요? 철저한 준비.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에 철저하다는 말 속에는 나에 대한 것, 상대방에 대한 것, 또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에서 준비를 많이 하면 협상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협상 전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회사에서 비서들이 이렇게 결제를 받을 때 있잖아요. 눈치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어떤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좋은 상태에서는 어떤 결제를 올리더라도 바로바로 통과가 되지만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어떤 결제를 올리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보류되거나 야단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사항을 협상 그 시각, 또 상대방의 컨디션에 대한 것을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홈베이스에 어드밴티지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시간, 나에게 유리한 장소가 무엇인지 잘 검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무조건 좋은 거지요. 그렇죠? 교만한 자세, 또 하대하는 자세, 내려보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말투에 대한 것, 또 언행에 대한 것, 또 태도에 대한 것,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가 좋겠다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협상 주제를 뭐로 할 것인지, 하나로 할 건지 몇 가지로 할 것인지, 또 시간의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30분 할 것인지 끝장톤으로 해서 10시간 할 것인지, 시간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데드라인 설정입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종결 시점을 잘 정할 필요도 있겠죠. 정보 공개 원칙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협상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좀 읽어보고 오라고 줄 자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100%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은 상대방이 이 내용을 알고 온다면 훨씬 협상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 있다면 내가 조사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상대방에 미리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협상장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제안에 대한 수준이랄지, 또 실행에 대한 순서랄지, 또 약속에 대한 방식이랄지,
또 마무리하는 방식이 이 모든 것들이 협상장에서 있어야 될 많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는 것도 철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협상 스킬, 협상장에 있어서의 모든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협상의 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또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갈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책에서는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윈윈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윈윈이 가능하다. 상대방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반드시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협상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협상법에 대한 것, 또 협상 모델에 대한 것, 협상 전략에 대한 것을 잘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론상의 어떤 개념에 대한 것만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 책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사례집이니까요. 매우 풍부한 협상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반추하면서 여러분의 협상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